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당장 아모림을 잘라야 하는 이유 한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모림의 의도입니다. 제가 경기를 시청하고 고정적으로 다루는 이야기가 이번 경기에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 즉 이번 경기에 대한 생각, 의도를 이야기하고 압박과 빌드업을 이야기합니다. 경기에 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지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리버풀과 벌리전을 예시로 들면 리버풀은 이번 경기 상대를 보다 강하게 압박하고 눌러서 경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근거는 첫 번째, 벌리가 수비적인 5-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는 점, 두 번째, 이로 인해 벌리의 선수비 후역습 의도를 리버풀이 알았다는 점, 세 번째, 경기에 들어가 보니 최전방 공격수만 약한 압박을 펼친다는 점. 리버풀은 원래 변형 3백을 만들어 빌드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변형 3백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한 명의 공격수가 압박하는데 굳이 3명의 수비수를 최후방에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2명의 수비수만 최후방에 배치해놓고 모든 선수는 벌리를 감싸는 형태로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의도가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스날과 노팅엄전에서는 마두에케에게 1대1 찬스가 주어졌을 때 상대 수비를 잘 벗겨내니 오늘 마두에케 컨디션이 좋은가 보구나 파악하고 마두에케에게 1대1 찬스를 더 밀어주거나 상대 수비를 벗겨냈을 때 미드필더에게 부분 전술을 지시하거나 심지어는 왼쪽 풀백인 칼라피오리까지 오른쪽으로 배치시켜 오른쪽 공간을 최대한 싸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 중 계속 바뀌는 의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도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모림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매 경기가 비슷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시청하고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해보면 상대가 강팀이건 약팀이건 A팀이랑 경기를 하던 B팀이랑 경기를 하던 모든 팀과의 경기 의도가 비슷합니다. 물론 승점 3점을 위한 의도와 별개로 그 속의 경기 내용은 항상 비스무리하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의도를 3가지로 나누어서 포메이션, 교체, 부분 전술로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3백 이야기부터 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에게 경기력적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이후 아모림은 자신의 포메이션에는 문제가 없다. 다른 포메이션을 원하면 본인을 잘라라 발언했습니다. 아모림이 10연승을 하다가 중요한 맨체스터 더비를 패했을 때 나는 내 전술을 믿는다 라고 발언했으면 아모림의 발언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악의 성적, 최악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강등을 걱정하게 만든 감독 입에서 중요한 경기를 패하고 나는 내 전술을 믿는다의 발언은 전혀 설득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3백 포메이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고정된 포메이션 안에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부페를 3선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페의 경기 영향력이 3선에 맞지 않는다면 다음 경기는 올려서 써도 되는 일을 굳이 3선에 배치시켜 놓습니다. 또 짝으로는 우가르테 혹은 카세미로 고정입니다. 3백도 왼쪽 루크쇼, 가운데 리그트, 오른쪽 요로 리그 경기에서 아직까지 고정입니다. 포메이션 변경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을 잘라라 하니 포메이션 변경 문제는 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교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교체는 단순합니다. 우가르테와 카세미로 달로와 아마드 3백 이론 중 한 명, 자리에 선수만 바뀌는 교체가 있고 또 지고 있을 때 맥과이어를 투입해서 공격수로 올리는 교체가 있습니다. 3-4-3 포메이션은 지고 있어도
이기고 있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백포로 바꾼 것도 아니고 큰 모험수를 두는 것도 아니고 포메이션은 같고 선수만 바뀌었으니 상대팀은 굳이 대형 자체를 바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맨유의 교체는 위협적이지 않으며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 전술입니다. 그냥 간단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금 부분 전술을 세세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 기량에만 의존해 경기를 풀어갑니다. 맨유의 윙백이 크루스를 선택했다면 그만큼 박스 안에서 상대와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아스널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스널이 강한 압박을 펼칠 때 윙백이 풀어나와 크로스를 올려도 박스 안에는 충분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압박을 풀어나와도 골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이나 돼서야 아스널이 수비적인 제스처를 취하니 그때서야 반대쪽 윙백을 박스 안에 투입시켜 공격 인원을 확보시켰습니다. 이게 아스널이 의도적으로 내려섰기에 충분한 박스 안 인원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널이 전반전처럼 계속 압박을 했었더라면 셰슈코나 쿠냐 혼자 계속 박스 안에서 외로운 싸움을 펼쳤을 것입니다. 글라스너 감독은 3백을 참 잘 쓰는 감독입니다. 양쪽 윙백을 잘 활용하는 전술을 사용하는 글라스너 감독. 근데 이 부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나름 잘 사용합니다. 이 전술로 수혜를 받는 선수가 마운트나 은베모입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딱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윙백 공격수 간의 호흡으로 상대를 뚫어내는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은 오로지 선수 기량에만 맡겨집니다. 이게 같은 3백을 사용하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유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제가 경질해야 한다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A, B, C, 강하건 약하건 각각의 팀 특성에 맞춰 전술을 짜와야지 그냥 누가 와도 똑같이 경기합니다. 그렇다면 성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아모림을 더 믿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는 에디 하우, 마르코 실바, 글라스너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다면 유럽 대항전을 노리진 못하더라도 작년과 같이 최악의 성적은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